안녕하세요. 원래도 킴입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픈 AI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장이 흘러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파생되는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AI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시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총이 5천억 달러 정도 되면서 700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받고 있죠. 1년도 안 된 사이에 3배 정도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AI 경쟁에 대한 기대감,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 그 다음 GPU 투자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최근 지분 같은 경우는 세컨더리 세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투자자들, 지금 소프트뱅크 이런 회사들이 66억 달러의 종업원 지분을 갖다가 사들이면서 거래를 완료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니까 아무래도 일단 상장 없이도 높은 유동성, 그 다음 인재 확보 이런 전략들을 병행하면서 신생기업의 혁신적인 이런 성장 패턴을 가져가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셔야 될 것이 두 번째로는 일단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일단 투자 라운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조달액 자체는 100억, 66억, 400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소프트뱅크라든지 마소, 그 다음 MS, 엔비디아, 그 다음 이런 것들에서 다 들어오고 있죠. 돈들이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제 오픈AI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오픈AI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데이터 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오픈 AI를 하려면은 다른 것보다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아야만 우리가 지금 챗GPT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몰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옛날에는 데이터 센터가 온프라미스로 해서 다 기업에 일단은 모든 기업 솔루션 안에 그 기업마다 있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 안에 이런 것들을 다 보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개념도 이제 구름이죠. 이것도 개념 자체도 데이터 센터를 일단 물리적인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가 발생된 거다. 자, 클라우드 3사에는 AWS 있죠. 아마존 AWS, 자, 그 다음 구글 있고, 자, 마소에 지금 애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네오 클라우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다른 회사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네비우스가 있고, 콜리브가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현재 필요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자,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오픈AI 같은 이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겠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클라우드가 그만큼 필요하다.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오픈AI가 여기 일단은 지금 이제 잠재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밑에.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냉각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냉각수가 많이 필요하겠죠. 데이터 많이 돌아가니까. 자, 그럴 때는 벌티브 홀딩스, 냉각 같은 거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전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넥스트라 에너지 이런 전력들.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아무래도 GPU가 많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일단은 엔비디아가 들어가겠죠. 엔비디아가 일단은 GPU로 만들려면 HBM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삼성전자, 그 다음 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뜨고 있는 이유가 다 여기 있다. 그래서 연결고리를 본다면 결론 그 밑에는 오픈AI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센터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하고 한 묶음을 가고 있는 것이 클라우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네오 클라우드가 지금 현재 중요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시게 되면 차세대 AI 모델의 훈련이라든지 서빙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국의 스타게이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일단 데이터 센터가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공급망이 있어야 되겠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HM의 공급 협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든지 멀티 클라우드의 컨소시엄 아까 보셨듯이 마소라든지 오라클 이런 것들이 있겠고 또한 에이전트형의 라지 랭귀지 모델, 그 다음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라든지 오픈 웨이트 기반의 API 배포, 그 다음 배포 플랫폼이 있겠죠. 자, API는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중간 다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시스템이 서로 다른 시스템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중간 다리를 놔주는 거다. 자,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업의 소유형의 라지 랭귀지 모델의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API 확대 시에 높아지는 보안이라든지 복규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가능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가는 회사들이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자, 그 다음에 냉각 관련된 회사들 올라가고 있고, 자, 네오 클라우드 있죠. 네오 클라우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오픈 AI에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클라우드 인프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픈 AI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마소, 구글, 오라클 이런 데서 계속해서 캐펙스를 갖다가 2025년도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라클 같은 경우는 부채를 통해서도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것들이 캐펙스의 증가 자체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025년도에 지금 이제 오픈AI가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서 딜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구매도 있겠고, 뭐 투자를 받는 쪽도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겠지. 이런 회사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회사들 제가 다 언급했던 회사들이고, 오라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픈AI가 지금 이제 오라클로부터 지금 펄칭씩 사고 있는 회사죠. 그냥 300빌리언 정도 되고 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픈AI가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한 100빌리언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콜리브 같은 경우도 오픈AI가 콜리브로부터 한 22.4빌리언 정도를 사고 있죠. 그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 자, 마찬가지로 오픈AI가 브로드컴을 사고 있다. 한 10빌리언 정도. 그래서 지금 오픈AI 자체 매출을 본다면은 13빌리언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이런 회사들 있죠. 오라클, 엔비디아, 콜리브, 그 다음에 브로드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회사 있다. 즉, 이런 것들 모두가 오픈AI하고 다 관련이 돼서 주가가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안에는 역시나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 센터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콜리브하고 비슷한 회사들 있죠. 자, 그런 회사들 중에는 네오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자, 네오클라우드 회사들 한번 보시면 아이렌 있죠. 자, 아이렌도 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GPU 플랫을 갖다가 23,000개로 2배로 늘렸고 82%가 B200, B300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아이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코이브도 있겠죠. 그 다음에 누차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최대 194억 달러를 단연 계약했던 네비우스 있겠죠. 네비우스도 있고, 이런 것들하고 다 경쟁을 해야 되겠죠. 또한 콜뷰 같은 거는 어프라이드 디지털로부터 더 많은 용량을 인대하면서 총 계약 수익이 11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또 어프라이드 디지털 이런 것들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여기서 뭐 지금 이제 콜뷰 자체가 우리가 투자가 할 만한지, 자,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회사들의 수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7월 25일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있죠. 자, 그때 모습에서 S&P 500 같은 거는 지금 이제 8.2% 정도 상승했는데 콜뷰가 한 마이너스 12%로 상당히 저조한 모양이 있고,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것이 아이렌이 있죠. 200%나 많이 올라갔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어프라이드 디지털 있죠. 요것들이 180, 156%, 그 다음에 일단은 네비우스가 한 129%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라간 모양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콜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올라갈 여력이 좀 많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회사들의 지금 밸류에이션 한번 보시게 되면 EV셀 있죠.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갖다가 셀주로 나눈 건데, 자, 거기서 일단 가장 낮은 것이 어프라이드 디지털 있죠. 그것이 181%, 그 다음에 콜리브가 187%로서 좀 낮은 편에 있고, 그 다음 가장 많은 것이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네비우스가 644%, 그 다음에 아이렌이 한 408%로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비우스가 현재로서 가장 일단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자, 반면에 콜리브는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쪽이 아무래도 조금은 올라갈 확률이 좀 많이 있지 않겠는가. 회자만 일단 튼튼하다면, 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콜리브 같은 경우는 백로그 있죠. 이제 주문 잔고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2024년도에 16.2빌리언 정도 했던 것이 2025년도에는 30.1빌리언에서 상당히 일단 지금 이제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문 잔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매출로 바로 이어지겠죠. 자, 그렇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씩 하락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이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콜리브가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아까 보셨듯이 301억 달러 정도의 수주 잔고가 있다는 것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6%나 증가되었죠. 또한 GB300의 증설 이런 것들이 3분기와 4분기에 단기적으로 매출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들, 또한 오픈AI를 통해서 약 10기가와트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연관된 4세대 모델 학습을 위해서 2025년도까지 한 224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에 있다는 것들, 또한 메타는 2031년도까지 142억 달러 규모의 용량 계획을 체결했고 연장 조항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들, 또한 엔비디아는 63억 달러 규모의 최초의 서비스 주문했고 2032년도까지 팔리지 않는 용량을 모두 다가 매수해야 된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가운데 있는데, 자, 가장 위험한 것이 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동 중인 전력이 470메가와트인데 현재 계약된 전력은 2.2기가와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말까지 가동 중인 전력을 900메가와트 정도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라든지 미국의 전력망의 변동 현상 때문에 조금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전력이 안 따라준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따라준다면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저거 안 따라준다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전기의 롱텀의 로드에 지금 폴캐스트 있죠. 그러니까 예측치를 보시게 되면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변화되는 것이 2023년에는 0.1% 정도 되고 있는데 9.4, 19.6%로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앞으로 10년 동안에 그만큼의 전기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윈터 피크라든지 서머 피크 있죠. 가장 더울 때하고 추울 때도 자,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양이죠. 자, 그만큼 전력량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코웨이브의 약간의 지금 이제 단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문제점을 본다면 커런트 에셋 있죠. 자, 아무래도 유동 자산을 갖다가 유동 부채로 나눠야 되는데 자, 요거 자체가 아무래도 부채가 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자산을 보게 되면 395인데 여기는 보시게 되면 755죠. 그래서 커런트 에셋을 갖다 커런트 라이빌리티로 나눈 것이 유동 비율인데 아무래도 부채가 좀 더 많다는 겁니다. 755로서 한 2배 정도가 많죠. 2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기는 755 정도 되는데 여기는 390 얼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조금은 자산보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자, 요것들이 조금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캐시 런웨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요 정도 되고 있죠. 115만 2천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넬로스 나타났던 것이 29만 정도 되고 있죠. 그렇다면 요걸 일단 3개월 동안이니까 4를 곱해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요걸 갖다 다 소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또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부채도 많고 자, 그렇게 됐을 땐 좀 아무래도 주식을 발행하게 되니까 주가 희석이 또 오지 않냐.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일단 네비우스하고 지금 코어리버가 한번 비교해 보시게 되면 네비우스는 이때까지 부채가 없다가 요번을 분기에 일단 부채가 좀 많아졌는데 그 부채 자체를 본다도 1.19빌리언 그 다음에 일단은 자, 캐시는 1.75니까 부채보다도 캐시가 좀 많은 편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어리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부채 있죠. 14.56에다가 지금 이제 캐시는 1.71빌리언이니까 상당히 부채가 많은 편에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차이가 나면서 주가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네비우스의 주식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약간씩 줄어들면서 옛날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215밀리언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반면에 코이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이브 주식수를 본다면 380밀리언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크게 일단은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자, 그렇게 주식수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어닝이 좋다 하더라도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지금 이제 EPS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자, 아무래도 좀 날아가고 있는 네비우스가 훨씬 더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좀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와 반해서는 또 지금 네비우스하고 코올립을 갖다 비교해 봤을 때 EPS가 언제쯤 양전환되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2027년도가 돼도 네비우스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런데 코올립을 본다면 2.2로서 2.2달러서 양전환이 되고 있죠. 자, 물론 EPS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 아무래도 어닝을 갖다가 지금 이제 주식수로 나눈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아까 보셨듯이 주식수가 상당히 일단 적은 것이 네비우스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제 네비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콜비는 여기가 플러스로 양전환되고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이때 주가가 더 많이 뛰지 않겠는가 해서 2026년도 되면 주가가 또 많이 상승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익이 나느냐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익이 안 나고 있는 것이 2027년도가 돼도 네비우스고 요건 이익이 나니까 이익이 나는 쪽에다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올립의 적정 주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EPS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니까 지금 이제 플러스 되는 걸로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PS 레이쇼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매출 중심으로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2026년도 걸 가져와야 되니까 한 12빌리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출 자체가. 자, 그렇게 했을 때 12빌리언 정도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모습에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되냐. PS 레이쇼에 일단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은 요거죠. 요거니까 포월드니까 섹터 평균을 봐야 되겠죠. 한 3.51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좀 하기 힘들겠죠. 13배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3.5배를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아까 돌아가셔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아까 보셨던 12배수니까 12배수에다가 12빌리언에다가 3.5배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2빌리언이니까 공이 한 9개 정도 되겠죠. 자, 여기다가 지금 모습에서 3.5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3.5를 곱해주고, 자, 그걸 갖다가 주식수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수가 아까 보셨듯이 380밀리언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여기 나눠주기 380밀리언 해주게 되면은 현재 일단 주가는 한 110불 정도가 적정 주가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요 라인대에서 본다면 110불이면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불 라인대가 이렇게 갭으로 뛰었던 라인대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쌍박이 났을 때가 우리가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지금도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다. 일단 지금 이제 1차적인 지금 아무래도 목표가는 110불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적정 주가가. 자, 그렇다면 요거는 지금 아까 보셨듯이 2026년도 거죠.
2026년도 거를 땡겨온 거고, 지금 2025년도 말이니까 좀 있으면 이제 2027년도가 되겠죠. 그럼 요걸 갖다가 또 땡겨보면 되겠죠. 자, 18밀리언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8밀리언에다가 우리가 곱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거와 다르게 지금 이제 빌리언 자체가 요 정도 되고 있으니까 요게 18빌리언 정도 되고 있죠. 여기다가 곱하기 아까 보셨듯이 3.5배수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다가 나누기 380밀리언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해줬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습에서 나타나는 가격은 165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66불 정도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 가격하고 더불어서 165불 가격은 한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직전 고점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까지도 올라가면서 더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좀 많이 올라왔죠. 스토캐스틱이.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빠진다면은 좀 이런 것들이 좀 빠질 때 이 가운데 온다든지 좀 밑으로 빠진다면은 분할 매수 들어가셔서 충분히 이까지의 가격은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가격 대비해서도 올라가는 폭 자체를 본다면 적어도 20% 이상의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든지 자,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들어가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그런 주식이 돼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금 조달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매출의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날지 이런 것들은 체킹을 하시는 게 좋겠다. 저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